자, 기출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계산 문제는 거의 다 기출문제 나왔어요.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면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자, 어때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 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 안 들어설 가능성이 60%죠. 그러면 이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는 8억 8천, 들어서지 않는 경우는 6억 6천이다.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연 10%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자, 그래서 확실성하의 현가. 확실성하의 현가에서 불확실성을 뺐어요. 불확실성하의 현가. 그럼 확실성이라는 자체는 8억 8천. 우리가 8억 8천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8억 8천에다가 그 1 플러스 R의 1년이니까 뭐 1승은 의미가 없고요. 10%니까 0.1이죠. 그러면 이게 8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금액이 나오면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근데 요게 이제 힘든 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8억 8천만 원이 확실성이 되는 거에 대한 40%라고 돼 있으니까 0.4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게 3억 5,200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 대한 금액은 6억 6천입니다. 6억 6천이 되니까 곱하기 60%니까 0.6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3억 9,600이 됩니다. 자, 더해야죠. 더하면 7억 4,8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1 플러스 0.1을 1.1로 나누게 되면 6억 8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8억에다 6억 8천이니까 1억 2천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이것도 무난하게 기출문제를 냈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 파트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가 기출문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23번은 항상 우리가 나오는 게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오죠. 유효소득을 산정할 경우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가공, 기, 유형순 이렇게 암기했죠. 그러면 가능소득에다가 공시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 다음에 유효소득이 나오죠.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유효를 구하려고 하면요, 일단은 임대료 수입은 알아야 돼요. 근데 소득세는 알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자, 부채 서비스액을 나중에 빼줄 건데 이것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영업의 수입은 기타 소득이죠. 이건 알아야 되죠. 기타 소득은. 그 다음에 영업경비도 알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이제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구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임대료 수입과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기타 소득, 영업의 수입이 두 개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무난히 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어때요? 하나의 금융 문제를 냈는데요. 금융에서 아까 7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이것도 정답만 확인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다른 건 다 맞고요. 자, 5번이 이상한데요. 자,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공급시장. 자금공급시장보다는 우리가 자금 수요시장이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대출시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부터 자금을
잇따라여 주택자금을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대출 시장. 자, 요게 이제 자금에 대한 자금의 공급 시장이 이게 되겠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바뀌든가 아니면 요걸 수요 시장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여튼 자금 공급 시장이라는 건 틀렸죠. 자금 대출 시장 아니면 수요 시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자금을 수취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 아니라 주택대출시장이라든지 수요시장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공급시장과 대출시장을 바꾸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급을 아마 수요로 이렇게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지금 여기 논란이 되는 게 일단 얘는 정답은 5번이 정답이고요. 논란이 되는 게 25번이 논란이 돼요.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올라오는 게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정확하게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정책이라는 것은 경쟁업자의 가격 판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 방이 어떻습니까? 총 지역에 대한 어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시가 정책은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신청이 많이 올라온 게 2번도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자, 왜냐면은, 자,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을 나눈 게 이제 세분화인데, 여기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나왔잖아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표적 시장의 선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봤는데 아마 2번도 복수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공연 중에서 강의하신 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2번도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 2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관리 파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무난하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금융을 또 넣었네요. 26번 갑니다. 자, 리츠는 무조건 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문제가량도 출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당연히 이거는 답이 보이셨어야 돼요. 1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관리가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관리가 많이 안 됩니다. 자기관리는 우리가 다수투자 자금을 받아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발관리 운영하는 수익을 분해해서 뮤추얼 펀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관리가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난하게 맞췄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7번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다 계산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자, 오히려 제가 자기자본 수익률은 어렵게 출제될 것 같아서 좀 어렵게 강의를 했는데요. 27번은 쉽게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건 어때요? 자기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자본이. 그러면 자기 자본에서 순영업이익이 있다면 자, 가격 상승은 없기 때문에 운영만 받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럼 순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 자본에다가 어때요? 연 6%에 대한 이자를 곱했어야죠. 그러면 자, 합니다. 총 투자가 3억이야.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본이 1억이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앞에 들어가야 되고 총 투자가 3억이고 자기가 1억이면 대출을 2억 했단 말이에요. 그럼 2억이니까 2, 6, 18이잖아요. 그래서 2, 6, 10이죠. 2, 6, 10은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200만 원이 되니까 빼려면 8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몇 퍼센트가 돼요? 당연히 8%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1억에 2천만 원이 20%거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자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자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 자본이 높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해질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보다 더 크게 나타나니까 6%보다 더 큰 거는 또 찍을 수는 없었죠. 다 8%, 9%, 6% 넘잖아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건데 이것도 기출문제 아주 흡사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8번도 예상을 했었어요. LTV와 DTI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다음 LTV와 DTI 차조상환 능력의 상향 조정된 없다.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자, 이렇게 보세요. 분명히 완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의 담보대출액이 1억 5천이었으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당연히 요거는 쉬운 게 3억에서 70%가 LTV예요. 그럼 3, 7이 21, 2억 1천까지 땡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LTV가. 이건 바로 곱했어야 됩니다. 그럼 1억 1천보다는 적게 빌려주겠죠. 그죠? 2억 1천보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2억 1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DTI가 좀 어렵죠. DTI는 60%로 상향 조정된대요.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입니다. 자, 원리금인데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게 기타 이자는 안 냈죠. 그죠? 빨리 풀라는 얘기죠. 그러면 3, 6, 18 우리가 1,8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리금이라는 자체가 대출 가능금액 요게 식이 있잖아요. 대출 가능금액 곱하기 저당상수란 말이에요. 그럼 대출 가능금액을 봐야 되는데 원리금이 1,800이다. 그러면 출제원들이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시험 문제 밑에가 저당상수는 0.1, 10% 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1,800이니까 저당상수를 어떻게 냈어요? 0.1로 냈죠. 그러면 1억 8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억 1천원과 1억 8천 중에서는 2억 8천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존에 1억 5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 3천 더 빌려줄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정답은 시사성을 물어봤던 거예요. 왜? 완화됐으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봤을 때 1억 5천에서 1억 8천은 3천만 원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요게 이제 나왔었을 거라고 봤는데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LTV와 DTI는 분명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LTV와 DTI 중에서 낮은 금액을 선택하고 그 금액보다 추가적으로 대출이 있으면 그걸 빼서 더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이 허프예요. 자, 29번의 허프도 또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자, 우리가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갈게요. 자, C도시의 인구에 A, B에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비할인점의 이용 객수는 어떻게 되냐? 마찰 계수는 2고 도시 인구의 60%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봅니다. 전부 다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30만 명이란 말이에요. 30만 명에다가 60% 0.4를 곱하는 인원만 끌어가야 돼요. 그러면 0.4니까 18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18명에서 얼마를 네가 가져갈 거냐?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지금까지 거의 다 허프 문제는 50대 50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50대 50으로 맞춰졌다면 답은 9만 명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좀 빨리 풀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야 뭐 어떻습니까? 문제에 대한 수치도 안 보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그냥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본다는 건데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가 비할인 객수에 대한 이용 객수는 자, 어떻습니까? A와 B를 더해서 B에 대한 확률을 보는 거죠. 그러면 매장 면적이 비례하니까 어떻게 돼요? A는 5천이죠, 매장 면적. 거리가 20. 아니, 맞나요? 20. 우리가 10이죠, 10. 10의 제곱. 그 다음에 B는 2만 명. 거리가 20이죠. 단위는 빼겠습니다. 20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2000이 되고, 2만이 되고, 20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100이 되고, 얘가 50이 되겠죠. 50이 되고, 얘도 2만에서 400이니까 50이 되죠. 그럼 50, 다 5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50, 50, 50이니까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이 당연히 50%가 나왔네요. 그래서 얘가 몇 퍼센트 갈 거냐? 그러면은 18명에서 반띵이다. 그러면 50대 50이다. 반만 갖고 가라. 9만 명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염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만 명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30번도 기출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계산 문제가 11문제 출제가 됐다는 자체는 노린 거죠. 그래서 니네들이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알았느냐 뭐 이런 표현이에요. 수강생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오버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30번 갑니다. 자, 어느 회사에 1년 동안의 운영수지 세후현금 수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것도 아까 자 운영수지에 대한 계산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자 맞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우죠. 우리가 가공기 유형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전 세후 자, 그래서 가능 조소득 총소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비비세죠. 영업경비를 빼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이 되고 부채 서비스가 됩니다.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현금 수준이 보통 현금 흐름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빼고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번에 영업소득세 문제가 나온다고 했고 이건 무조건 보라 그랬어요.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뜬 거죠. 자,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야? 4,800만 원이죠. 여기에 공시를 5% 제가 잘 낸다 그랬잖아요. 5%는 10% 반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4,800만 원의 10%는 480이잖아요. 480의 반은 240만 원이 되겠죠. 240만 원. 기타 소득이 없네요. 그럼 4,800에서 240만 원을 빼면 4,56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영업경비가 얼마나 했어요? 240이죠.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이 4,300, 우리가 2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돼요? 원금과 이자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해라. 그럼 1,000만 원이 되겠네요. 부채 서비스액이. 얘는 이제 원금, 원리금이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잖아요. 원금이 200만 원, 이자가 8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되겠네요. 빼니까 3,320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후를 구하라 그러면은 영업소득세를 구할 줄 아냐는 얘기죠. 영업소득세는 제가 보통 강사들은 순대 이감 이렇게 합니다. 순대를 다 짜먹다니 감이. 그래서 제가 야매로 감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감가와 이자는 뺀다.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소득이 얼마요? 그냥 앞자만 딸게요. 순영업소득은 4,320만 원이란 말입니다. 대체를 더해야 되죠. 그럼 대체 총담금이 없네요. 그 다음에 감가가 200인가요? 감가가 200. 그 다음에 이자가 800인가요? 800. 그럼 1000이네. 그러면 우리가 빼면은 3,320이 나오네. 요게 과세소득이네요. 여기다가 세율이 얼마야? 세율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영업소득 세율이 20%잖아요. 그럼 여기다 세율을 20% 하니까 0.2가 되죠. 그죠? 그러면 0.2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20%를 우리가 곱해가지고 나온 게 영업소득세가 되겠죠. 20%. 그럼 0.1 곱하니까 요거 영업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정확하게 664만 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664만 원을 빼줘야지.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의 흐름, 세후 현금 흐름이 2,656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56만 원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파트, 또 계산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또 이제 33번을 이제 풀 때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리츠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리츠는 2문제가량도 출제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적중을 했습니다. 리츠 2문제 나왔습니다. 리츠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강하기 때문에 리츠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리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갑니다. 31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련된 설명에다 옳은 것은,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다? 설치할 수가 없죠.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실체가 없는 회사죠.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다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상법상의 실체상 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둬야 되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며 그 수익금 주식을 배분해서 하는 회사는 기업구종이 아니라 자기관리 리츠죠. 얘는 자기관리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이 2문제는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무난하죠? 자기관리 리츠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하고 임직원을 상근하고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맞아요. 3번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이 리츠가 바뀐 작년 문제를 냈죠. 그래서 기업고정 부동산 투자의 설립자본금 5단위 5억입니다. 자기관리는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죠. 분명히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는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식의 20%가 아니라 30에서 우리가 40%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 40%가 정답이죠. 그래서 리츠를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분들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만 정답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32번 금융을 또 냈죠.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답만 봅니다. 당연히 4번이 정답이죠. 자,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와 수요자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이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잖아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저당시장이 돼요. 아까 주택대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의 수요 시장이면서 대출 시장이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1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차라고 고쳐주시기 바라며.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도 또 계산 문제가 다음에 어려운 게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투자 파트에서 제가 분명히 나오는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뜬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 또한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오니까 제가 문제집에서 얘는 꼭 해라. 영업소득세 꼭 나온다. LTV, DTI 꼭 나온다. 허프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33번 갈게요. 수익성 지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부동산 사업의 투자 분석으로 틀린 것은 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이고 할인율은 연 10%. 이 할인율이 10%가 요구 수익이래요. 주어진 조건에 한해서 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자, 현금 자, 유입을 유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지출은 할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할인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조금 좀 쉽게 나왔던 게 1 플러스 R이니까 0.1에 1승이란 말이야. 그럼 1.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10만 원이 떨어집니다. 자, B는 또 얘도 1.1로 나누는 거죠. 근데 보통은 딱 떨어지는데 출제원이 어떤 분이 냈는지 몰라도 조금 이 옆에서 이제 좀 욕을 먹었을 거예요. 이거 딱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118만 점 우리가 18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163만 원 .64 만 원이 되고 이것도 1.1로 나눠버리면 181.82가 된다는 거예요. 아,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산 자체가 야비했죠, 그죠? 그래서 A, B, C는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A는 쉽지. 1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는 1.1이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좀 짜증나, 그죠? 왜냐하면 딱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B는 어떻게 돼요? B는 120이 되겠고, 자, 118.18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짜증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약 0.98이 되고, 그 다음에 C가 170이 우리가 이 C는 150이 지출이고 163.64만 원이란 말이에요. 요거 계산하게 되면 한 1.09 정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70에다가 181.82만 원. 그래서 요거는 1.07 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성 지수가 큰 거부터 골라놔. 그러면은 A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C, 그죠? C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사업은 B 사업의 수익성보다 크다. A 1.1, B 0.98 크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C는 C 사업은 1.09, 얘는 D 사업 1.07보다 크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3번하고 4번이 이제 열받는 거죠. 5번 수익성에서 가장 작은 건 누구냐? 그럼 B다. 0.98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어려운 게 A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A와 B를 투자한 경우가 어떠냐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 B를 더하게 되면 자 합시다. A, B를 더하게 되면 요 220이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220이. 그 다음에 유입이 121과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121하고 130을 더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워. 그죠? 그래서 120이라고 만 원을 뺄게요. 130을 더하게 되면 요게 251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251에다가 이 자체가 요거를 이제 현가로 고쳐야 되니까 1.1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요게 228.81만 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 1.03718이 나오니. 그래서 1.0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만 했을 때는 1.1이고 더했으니까 1.04니까 A 사업에 투자한 경우는 A, B보다는 더 수익성이 크다는 얘기죠. 아, 이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자, D 사업. 이건 이제 좀 지울 게 없는 헷갈리니까 이건 이제 이해 가셨을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요 작업을 또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D 사업에 투자한 경우하고 CD를 보자는 거지. 그럼 CD를 합쳐봐요. 그럼 얘를 합치란 말이야. 유출. 그럼 150에서 170을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320이 된다는 거지. 320이 만 원을 뺄게요. 320이 유출이고 유입은 180과 200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380이 되잖아요. 380을 또 1.1로 나누라는 거네. 아, 이거 힘드네. 그럼 요게 345만 원 4.5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1.079니까 1.08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D를 투자한 사람 한 경우가 1.07이고 CD가 1.08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작다고 보셔야죠. 아,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4번은 다시 간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도 맞는데 4번만 틀었다. 그래서 더 작다. 그래야 되죠. D사업만 투자하는 경우는 어때요? 1.07이고 CD는 1.08이기 때문에 더 작다. 이렇게 가셔야죠. 33번이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있었던 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죠. 아, 이건 시간 문제 싸움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근데 감정평가로 갈게요. 감정평가는 이제 문제가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가치와 가격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험 문제 특성은 공시지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옳은 걸 보기 때문에 하나씩 볼게요.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볼게요. 자, 항상 표준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는 국장이 합니다. 어디에 심의를 거치냐면 중앙부동산 평가죠. 중앙부동산 평가 우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별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시장, 군수, 시군구청장, 시군구장이 되겠죠. 자, 이거는 중앙이 아니라 시군구 부동산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틀린 거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국장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우리 인정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한 건 맞아요. 그래서 매년 공시기준이 1월 1일이고 현재 적정가격을 적사평가하고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이 아니라 중앙입니다. 이거 항상 제가 강조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공시를 한다는 자체인데 내용 연수라든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세 지목은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표준 공시가에 대한 지목이잖아요. 그럼 정답은 3번만 맞겠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고 제가 특강 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나온다 그랬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자, 이거 볼게요. 자, 공시기준을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이 나왔어요. 개별은 국장이 아니라 시군구장이죠. 그래서 틀렸고. 자, 5번은 표준주택은 최근에 1년 동안 주택가격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아, 요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5번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다루지 못했던 문제인데 문제는 무조건 쉬운데 나요. 3번이 확실하잖아요. 3번을 확 잡으셨어야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시제도를 좀 많이 물어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대해서 물어봤고, 다음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가격 공시를 또 물어봤습니다. 35번.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표준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표준제는 공공용지 매수의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은 이제 제가 표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염지 주의하실 게, 여기는 표준지 공시가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가격이 왜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는 건 표준주택 가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택이지. 그래서 이거는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적용이죠. 말이 안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토지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36입니다. 자, 그래서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냈다는 자체는 이 공시제도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36번도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리를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요거는 분명히 제가 앞쪽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가치 살펴서 가격을 표시하죠. 그래서 이 토지 등 경제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이 지문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당연히 표준지 공시가라는 자체가 누가 결정 공시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이 제곱미터죠. 맞고요.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들어가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라는 게 앞에 또 나왔었죠. 감정평가비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근데 적정가격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이 적정가격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자체가 실장가치로 바뀌었어요. 정상가격이. 그러면서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이 시장가치를 적정가격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7하고 39번의 원가 방식에서 기출문제를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냈다는 자체를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평가는 거의 기출문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원가법을 냈어요.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은, 그래도 감가 수정액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보통은 원가법이라는 자체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빼는 또는 감가 수정액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적산가격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적산가격을 구하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중간 과정에 예를 내라는 거죠. 예를. 그럼 감가 수정액. 또 감가 누계액은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과연수를 더합니다. 곱합니다. 그럼 매년 감가액이라는 것은, 자, 앞자만 뜰게요. 제2조달원가에서 잔존가격을 뺍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경과연수에다가 잔존연수를 더하는 게 전체적 경제적 내용연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기준 시점의 재료가가 2억이라는 자체는 아예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2억이라는 자체는 주어졌고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2억에다가 자, 갑니다. 여기에 내용용수 만료 시에 잔존가치율이 10%예요. 만약에 잔존가치율이 10%라는 건 뭐냐면 제도원가에 대한 10%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잔존가격이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억에다가 2천만 원을 빼니까 당연히 1억 8천이 되겠죠. 자, 경과연수는 자, 2009년서부터 14년까지는 5년이 경과됐습니다.
자, 5년이 경과되고 주의하실 게 전체적 경제적 연수가 50년이라는 것은 잔존 연수가 45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자체에 대한 우리가 강가 누계액을 구하려면 매년 강가액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전체 50년으로 나눠야겠죠. 그럼 1억 8천은 50년으로 우리가 나눠봅니다. 그러면 360만 원이 나와요. 360만 원. 그럼 360만 원에다가 우리가 5년 경과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1,8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800만 원이 매년 우리가 그 강가에다가 5년을 강가시키니까 우리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가 누계액을 구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매년 강가에다 경과년수니까 2억에서 잔존 가격이 2천이니까 1억 8천에서 50년을 하니까 360만 원이다. 360만 원에 5년이 경과됐으니까 감가 누계액은 1,8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가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사시지계라는 순서가 있었고요. 비교 방식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는데 아까 적정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38번은 어떻습니까?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입니다.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다음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당연히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겠죠? 비교 표준지가 먼저 선정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시지가라는 자체가 그냥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먼저 선정해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봐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 사시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시지계가 되는데 자, 이걸 노린 거죠. 자, 감정평가 토지에는요, 적정가를 매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사정 보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어때요? 제발, 얘는 날리셨어야죠. 리을은. 그죠? 그래서 날리시면은 사정 보정이라는 자체가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얘 날리고, 리을이라고 들어가는 건 다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정 보정이 사시지계니까 사정 보정을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하겠죠.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시점 수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용 요인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비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 밖에 요인 보정을 갑니다. 기타. 그렇다면은 순서대로 본다면 자, 어떻게 돼요? 기억, 그 다음에 미음이 되겠죠. 미음, 기억, 미음, 지용요인, 비읍, 그 다음에 개별요인 어떻게 됩니까? 시옷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보정은 지읒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돼요?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기억,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이렇게 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낸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취지는 뭐냐면 당연히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시지계에 대한 순서를 맞춰서 기타 그 밖에 요인 보정을 한다는 얘기죠.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이 들어가도 안 돼요. 리을하고 자, 이거는 이제 원가 방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 원가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니은 들어가면 안 되고 디귿 들어가면 안 되고 야, 답을 줬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 5번 우리가 중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 5번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5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야, 네가 이제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알고 있냐? 그럼 당연히 리을은 지워라. 그 다음에 자, 이건 토지다. 토지는 원가법은 조동지와 매립지는 가능하겠지만 토지는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감가 수정과 상각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는다. 그럼 얘가 다 지운다면 정답은 5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9번도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39번도 제가 이것도 기출이 됐으니까 우리가 잘 보셔서 어때요?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것도 계속적으로 풀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39번은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제도론가라는 자체가 기준 시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에 대한 가격은 연면적으로 기준해요. 분명히 기출됐던 문제였어요. 주어질 건 한해서 20년 전에 준공된 5층 건물이 있다. 대지 면적 아닙니다. 공사비를 봤을 때, 자, 표준적 건설 비용이 있습니다. 그 표준적 건설 비용이, 자,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이윤, 개발업자, 자, 이게 이윤입니다, 여러분들. 개발업자의 이윤이죠. 그래서 개발업자의 이윤도 들어가요. 그럼 보통 도급건설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액을 4억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표준적 건설 비용, 통상 부대 비용은 없고 여기에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왔던 기출문제였어요. 그러면 4억으로 가자. 가는데 여기에 대한 지수가, 자,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하게 되면, 자, 이 기준 시점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시점이 내려가요. 그래서 100이 되고 145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1.45배가 뛰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곱해서 나오는 가격에다가 연면적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면 1.45로 곱하게 되면 얼마 되냐면 5억 8천이 됩니다. 거기다가 연면적이 1450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여기 올라가야죠. 1450. 그럼 어떻게 돼요? 1450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40만 원이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40이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이제 문제를 준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자, 건물, 삼각자산, 건설기의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다. 근데 염산가자 맛동산,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해서 적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 적용에 주어된 감정평가법은 제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이 틀렸죠. 건물은 원가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암기방송이 가자라고 했죠. 가자는 우리가 거래가 잘 되죠. 거래사례 비교법. 과자는 뭐가 맛있어요? 맛동산이 맛있죠. 그래서 우리가 염산과자 맛동산은 다 거래사례로 간다 그랬고요.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는 원가법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요.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셨고 내년을 또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최근 3년간에 대한 기출 문제를 봤을 때는 아마 작년도 약간 좀 문제가 어려웠지만 올해가 더 피부로서 느꼈던 게 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자체에 대한 앞쪽에서 다시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게 2015년도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14년도죠. 14년도 제25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6일에 봤죠. 날짜를 보니까 2015년 우리가 제26회는 자, 마지막 주가 10월 25일이 아마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시험 때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실 거는요. 일단은 제가 무조건 말씀드리고 자신 있는 게 이 40문제 중에서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 안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은 피부로서 느끼시는 게 너무 떨립니다. 특히 이 문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6에서 7, 8문제까지는 출제가 될 수 있었는데 11문제를 내겠다는 것은요. 계속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1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보세요. 계산 문제 중에서는 색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 있었죠. 거미집. 거미집도 문제가 하나가 색다른 뿐이지 10문제에 대한 건 거의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난이도 조정이죠. 그죠? 특히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게 출제되면 주관적으로 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출 문제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26회 때는요, 적중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계산 문제를 더욱더 더 강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또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수고하셨고요. 또 실패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가 더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또 강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합격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또 갈리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시험을 다 끝나셨으니까 합격하신 분은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또 안 되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도전하셔서 저와 같이 한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